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2027 문계집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이죠. 그죠? 수능에 나오는 그 선지인데,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 수능 딱 이 선지를 만났을 때, 대꾸가 되죠. 아, 이 정도는 뭐 처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3번 선지,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하는 개념을 물어볼 때, 우리가 내신에서 이제 비유를 물어보면, 비유? 뭐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평가원에서는 비유를 물어볼 때 좀 진지하게 물어보거든? 왜 진지하게 물어보냐면, 비유를 정확하게 잡아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 않으면 시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정확하게 물어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뭐니? 보조관념이 뭐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비유, 뭐 직유, 운유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으면 선지에서 가상의 존재에 빗대어 얘가 보조관념이고 가상의 존재를 보조관념으로 써서 자연현상의 변화가 이제 원관념인데 이걸 보조관념으로 이 원관념을 제시했냐라는 이 선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그렇죠? 수능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원관념 너 정확히 봤니? 보조관념 정확히 봤니? 이거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뭐니? 태양 같은 그녀라고 나오면 화자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니? 그녀를 보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때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선지도 마찬가지야.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색채? 아, 이 정도면 색채어로 볼 수 있나? 이 정도면 좀 색깔이 드러났나? 이런 고민을 시험장에서 하고 있으면 시간은 째각째각 흘러가는데 이미 이제 이 판단이 끝났어야 되는 부분에서 판단을 끝내지 못하면 너무 많은 어떤 시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뚜렷하다고 볼 수 있나?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나라는 어떤 고민을 시험장에서 하면 이미 끝났다는 소리야. 이런 고민은 여러분이 수능 보기 전에 기출 문제를 풀 때 고민을 끝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방식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돼. 그걸 위한 강의가 바로 문계집 강의라는 것이죠. 그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문계집 강의를 안내하도록 할게요. 문학 개념, 뭐 별거 있겠어 하는데 별게 있긴 해.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문학 개념은 내신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내신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랑 수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들이 있고 개념의 쓰임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식으로 그냥 개념을 쫙 나열해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전이야. 그렇죠? 개념을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고1, 2때 배우는 이제 개념이거든요. 화자의 정서와 연관된 사물. 참고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 인공물, 통칭 사물이거든요. 품필, 사물이야, 그죠? 태양도 사물이야. 있지? 구름도 사물이고, 자연물은 사물이거든요. 어쨌든 화자의 정서와 연관된 사물로 화자의 내면을 암시하거나 부각시켜주는 사물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데 평가는 이런 용어 자체를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 평가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 평가는 객관적 상관물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주제한다. 관계. 화자가 바라보는 그 대상, 이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인데 그 대상과 화자가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본다 이거죠. 그죠? 자, 사례로 가볼게요. 자, 구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이제 높지가 않았어. 그죠? 실전에서 객관적 상관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 딱 보자마자 이거 화자와 사물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유사하거나 상반된 관계가 많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친이랑 헤어지고 기분도 우울한데 비가 내리고 있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구나. 하늘아, 너도 우는구나 하면서 비를 보면서 이제 나의 어떤 우울한 어떤 그 심정,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줬어. 그죠? 그럼 그 내리는 비와 나의 어떤 우울한 심정은 유사한 거거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너무나 우울한데 날이 너무나 화창한 거야. 이 아름다운 봄날에 새가 막 지저귀고 있고 꽃이 피어 있어. 나는 우울한데 저기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는 너무나 나와 상반되거든. 그럼 그 오히려 상반된 그런 삶으로 통해서 나의 우울한 심정을 더 부각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사나 상반을 통해서 화자의 이 상황, 정서를 부각시켜 주는 건데, 당시 시험에 나온 게 규영가라는 작품이야. 규영가라는 작품. 남편이 밖에 있고 집에 안 들어오는데 혼자 집에 외롭게 있는 그런 이제 이 부인의 심정을 다룬 작품이거든요. 겨울밤 차고 찬데 눈이 막 내리고 있어. 여름날 기옥인데 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외롭게 눈을 보고 있고 외롭게 비를 보고 있는 화자인데 삼춘하류는 3, 4, 5월의 봄날이야. 꽃피는 봄날의 호시절, 이 좋은 시절, 이 아름다운 시절의 경치가 나한테는 실은 없다.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야. 나는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객관현상관문의 개념을 제대로 배웠다면 3, 4, 5월에 꽃피는 봄날의 경치, 이거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켜주는 상반의 객관현상관문인데 하고 바로 보는 순간 선지를 봤을 때 삼춘하루는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정함을 강조한다. 그치? 대비가 되는 거지. 상반이니까. 바로 반응할 수 있거든. 이 반응의 어떤 속도와 정확도, 이게 개념을 얼마나 탄탄하게 잡았냐. 그때 이제 선지를 봤을 때 이 대응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의해서 합니다. 선지를 봤을 때 시험장에서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미리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라고 이제 머릿속에 대응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대응을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문계집 강의의 이 앞권은 바로 이런 거야. 개념을 싹 정리했고요. 시문학 개념, 소설문학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시문학, 이 표현상의 특징, 선지들 쫙 정리하고 소설문학의 선지들을 쫙 정리할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오답이냐, 얘가 왜 정답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시험장에서 이런 선지가 나올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나올 때 이 정도로 반응해주면 된다. 이런 선지는 주로 오답으로 나오니까 이런 선지는 좀 제끼고 이런 애는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이런 선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 태도 이런 것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강의는 길지가 않아. 한 13차 시 정도? 이 정도 되나?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이 짧은 강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